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모듈과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듈이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또 사용자 정의 모듈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표준 모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수를 만들고 또 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그런 함수들과 또 공용으로 사용되는 변수, 클래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저장해 놓은 소스 파일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이나 변수들을 모듈화 해놓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불러다가 쓰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가 쉬운데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 모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모듈이 있고요. 표준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모듈을 우리는 사용자 생성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재단이나 개발자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모듈을 우리는 서드 파티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사용자 생성 모듈을 만들어 보고요. 또 여러 가지 표준 모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생성하는 법을 살펴보면요. 이 모듈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 파이썬 그 소스 파일을 만드는 방법과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모듈명을 주어서 하나 파일을 만들면 여기에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변수나 함수나 클래스들을 정의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모듈 1.py라는 모듈을 하나 만든다면 이렇게 함수 또 필요한 공용으로 사용할 변수가 있다면 변수는 해서 이렇게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가 있다면 클래스도 정의를 해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듈의 경우에는 다른 파일에서는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import하고 이 함수들을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쉘에서 사용한다면 역시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듈명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쉘에 이 모듈 1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impor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할 때는요. 이 모듈 1이라는 모듈명을 먼저 주고요. 이 안에 있는 함수 또는 변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듈명 점 모듈 함수명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듈 1.fun1 하고 함수는 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 만약에 함수가 아닌 변수인 경우에는 이 괄호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fun1과 fun2가 있기 때문에 fun1의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 함수는 hello라는 것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ello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1의 fun2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 fun2는 이 print python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또 인수도 같이 전달해야 되겠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듈을 이제 파일로 불러와서 이제 할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import하고 모듈명을 쓰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from 모듈명을 주고 import를 하고 뒤에는 함수명을 적어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불러오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모듈 안에 있는 그 모듈 함수를 사용할 때는 모듈명 점 모듈 함수명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점이라는 것은 참조 연산자죠. 그래서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참조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from 모듈명 import 이렇게 함수명을 직접 준다면 이 함수명은 이렇게 이 참조 연산자를 쓸 필요가 없이 직접 이 모듈 함수명을 이렇게
사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포트의 역할은 다른 모듈 안에 있는 코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임포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의 파일에서 이 모듈명을 한번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그 함수나 이런 변수들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임포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모듈 1을 직접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불러와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import 모듈 1 이렇게 하면 이 모듈 1을 그 임포트 할 때의 직접 가지고 오는 이 소스 파일은 모듈 1.py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좀 전에 보았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듈 1.fun1 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from import 형식으로 사용하면 오른쪽에 import 뒤에 모듈 함수명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다를 넣으면 이 파일 내에서 이 함수를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이 참조 여산자를 쓰지 않고요. 만약에 펀1만 이렇게 넣으시면 펀1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펀2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두 개 다를 넣으면 두 개 다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명을 이렇게 직접 주어서 그 해당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from import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rom module import 해서 사용하는 방식에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직접 사용할 변수나 함수를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일일이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줄에 걸쳐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함수를 이렇게 한 줄에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나 함수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꺼번에 모두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를 한꺼번에 불러올 때는 별표를 이용하면 돼요. 이 별표는 와일드, 모두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사용은 할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사용한다면 모듈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모듈 내에 있는 이름과 이렇게 한 번씩 겹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포트 되는 모듈의 수가 많아지면 어떤 모듈에 있는 어떤 변수인지 어떤 함수인지가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꼭 이렇게 사용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모듈을 인풋해서 사용할 때 as하고 오른쪽에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명이 길거나 이럴 때는 좀 더 편리한 이름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import 모듈 1을 as 뭐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 뒤에 있는 이름으로 모듈 1 대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듈을 사용할 때 모듈 안에 함수들과 변수들과 클래스들을 우리가 임포트한 그 파일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모듈 안에 임포트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이런 문구가 만약에 있다면, 즉, 이 모듈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될 이런 문장이 있다면요. 이 문장이 이 모듈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넣어서 처리를 합니다. 자, 한번 일단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소스 파일에서 이 모듈 1을 임포트를 해서 이 펀1을 호출하고 펀2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거 두 개만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터프리트가 임포트를 하는 순간 이 두 개의 함수를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얘까지 실행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서 임포트 했는 곳에서는 얘가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포트에서 사용할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 외적으로 우리 이 모듈에서만 사용될 이런 문장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문구를 넣는데요.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언더바 언더바 네임 언더바 언더바는 메인이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 네임이 메인인 경우에만 얘를 처리하는 거예요. 즉, 이 소스 파일, 이 모듈이 메인으로 처리될 때만 이거를 출력하고 메인으로 처리 안 되면 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언더바 언더바 네임이라는 건 뭘까요? 자, 언더바 언더바 네임은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지정된 변수 이름인데요. 파일을 직접 실행하면 언더바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에는요. 언더바 언더바 메인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직접 실행시키면 이게 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소스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 소스 파일이 메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 메인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를 만들죠. 자, 그런데 파이썬은 메인 함수가 따로 없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그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 시작되는 이 소스가 이 메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 파일 자체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소스에서는요, 이 불러오는 이 모듈은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임포트를 하면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 소스가 메인이 되는 거고 이 모듈 1의 네임은 모듈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한 곳에서는 얘가 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얘 자체를 실행을 할 때만 얘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처리를 해 놓으면 얘를 실행시켜 보면요. 임포트를 하고 모드 1.1, 모드 2.1 하면 얘가 처리가 안 되고 이거 두 개만 출력이 되는 거죠. 호출한 함수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듈을 만들 때 외부에서 참조해야 될 함수나 변수나 또 클래스 이런 거 외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장이 있다면 꼭 이 문구를 넣어 가지고요. 이 모듈이 메인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을 넣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모듈을 사용할 때는 또 어디에 저장해 놓고 사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문을 실행을 하면 인터프리터가 모듈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요. 먼저 그 내장 모듈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내장 모듈이 없다면 그 다음은 sys.pass에 정의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 내부를 찾아서 그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장 모듈을 보는 방법은 자, import sys를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sys라는 표준 모듈입니다. 그래서 sys라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난 다음에 sys.built-in 언더바 모듈 언더바 names 해보면 이제 그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의 이름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포트 문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파이썬은 여기에 있는 목록을 먼저 이렇게 찾고요. 자, 만약에 원하는 모듈이 이 내장 모듈 목록에 없다면 이제 파이썬은 그 다음은 sys.pass 안에 있는 이 디렉토리 내부에서 그 모듈 파일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만든 모듈을 그러면 사용하려면 이 안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접 만든 모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사이트 언더바 패키지스라는 폴더 아래에 자신이 만든 모듈을 복사를 해 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패스를 자, 이 모듈이 있는 모듈 파일이 있는 이 패스를 여기 sys.pass에 등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sys.pass.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이 모듈 경로를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모듈이 있는 위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import 모듈 1 하면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생성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표준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모듈은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모듈들 중에서 우리가 유용하고 또 활용도가 높은 모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을 임포트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듈 내에 있는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di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어떤 모듈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스 모듈을 임포트하고 이 메스 모듈 내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내부에 있는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help 메스 이 함수명 이렇게 하시면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ys 모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sys 모듈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관련된 정보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함수입니다.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라든지 또 인터프리트를 종료한다거나 또 모듈들을 살펴본다거나 또 파이썬 모듈을 찾을 때 참조하는 경로를 확인해 본다거나 버전을 확인해 본다거나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함수나 또 변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import 먼저 하시고 sys.pass 하면 좀 전에 보았던 패스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efix 하면 이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를, 경로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버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듈들을, 그죠? 이 인터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모듈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메스 모듈인데요. 메스 모듈은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과 관련된 또 내장 함수도 있었죠. 자, 이 내장 함수는 우리가 임포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함수명을 주고 이 기능들을 이 함수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메스 안에 있는 함수들은요, 메스 모듈을 먼저 임포트를 하고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mass.how, 그죠? 또 mass.py, 이거는 변수죠, 그죠? 그리고 또 mass.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mass.pow, 또 mass.log2, 또 트렁크라는 것은 트렁케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소수점 이하를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랜덤 모듈인데요. 이 랜덤 모듈은 프로그램에서 임의의 숫자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모듈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모듈입니다. 자, 이때 임의의 숫자를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난수라고 합니다. 랜덤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난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모듈인데, 자, 주요 함수들을 살펴보면 랜드 int가 있고요. 이 int라는 것은 정수를 말하는 거니까 괄호 안에 a와 b 범위 사이의 임의의 정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가 landint입니다. 자, 그리고 랜덤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랜덤 함수는 0과 1 사이의 소수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랜드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랜드에다가 레인지가 붙었기 때문에 레인지 함수의 형식을 사용하여서 랜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A, B 하면 A에서 B-1 범위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0에서 A-1 범위 사이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ed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랜덤 밸류를 생성할 때 어떤 그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초기화 작업으로 이렇게 seed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하여서 이 랜덤 밸류를 만들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이 리스트 중에서 임의의 값 하나를 만들어낼 때는 초이스, 그리고 리스트 순서를 섞을 때는 셔플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리스트 내에서 A 개수만큼 추출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랜덤 밸류를 한 개 만들어내는 거를 10번 하는 거죠. 만수 10개를 생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 개를 만들어낼 때는 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랜드 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때문에 그죠? 0에서 100 사이니까. 그래서 랜덤.랜드 인트 0에서 100 범위 사이 하고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10번이니까 포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i가 0부터 9까지 10번 만들어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레인지 함수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이 랜드 인트를 하더라도 위에 있는 값과 다르게 새로운 랜덤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랜덤 모듈 안에 있는 이 랜덤 함수는 소수점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때 임포트는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우리가 from import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랜덤 모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원하는 함수가 있다면 원하는 함수를 이렇게 콤마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하면 이제는 랜덤.랜드인트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랜드인트 10에서 20 이러면 이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뭐 랜덤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랜드 레인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리스트에서 임의의 값을 선택할 때는 초이스나 또 셔플이나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면 이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할 때는 랜덤.choice 하고 괄호 안에 이 리스트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I want to work at 까지는 그대로 적고 이 중에서 하나의 회사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회사를 불러와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랜덤.choice를 하면은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값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초이스 함수를 사용해서 임의의 값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선택할 때는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2개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트가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리스트는 0번째, 1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순서를 임의로 정렬하는 방법으로는 셔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셔플 리스트명을 주시면 이렇게 순서가 새로운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튜플과 문자열에서 이 랜덤 모듈을 한번 사용해 보면요. 자, t라는 값으로 이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여서 튜플을 만들었습니다. 자, 튜플 괄호 안에 이렇게 값을 주면은 이 값을 튜플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레인지 함수의 0부터 10까지 두 칸씩 건너뛰어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면 자, 여기에는 이렇게 0부터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죠? 이 리스트를 튜플로 다시 만들면 이렇게 튜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초이스 하는 거는 가능해요.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샘플도 가능합니다. 이 t에서 3개만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런데 튜플과 문자열은 셔플은 안 됩니다. 셔플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튜플과 문자열은 네, 변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not support item assignment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셔플 함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타임 모듈인데요. 이 타임 모듈은 OS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간 기능을 다룰 때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먼저 타임 함수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얘는 1970년 1월 1일 자정 이후부터 계산해서 현재까지를 초로 나타내는 그 실수의 값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슬립이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있는 초만큼 일시정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로는 그 로컬 타임도 있고 ASC 타임도 있는데 이 로컬 타임이라는 것은 스트럭트 타임이라는 객체로 반환해주고 이 ASC 타임이라는 것은 또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문자열, 즉 이런 형태로 요일, 월, 일시, 이렇게 분초, 연도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함수가 또 ASC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자, 타임점 타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 단위로 나타내고요. ASC 타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문자열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로컬 타임이 이렇게 스트럭트 타임 형태로 TM 언더바 이어는 뭐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속성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튜플 형태로 시간을 준다면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인스트럭트 타임 튜플이죠. 연도 뭐 이렇게 타임 이어, 타임 먼스 뭐 이런 그 값들을 이렇게 주고 이걸 가지고 ASC 타임의 함수에다가 함수를 적용시켜 보면 같이 문자의 형태로 원하는 이런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 모듈은 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얼마나 일시정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뭐 T1과 T2의 시간을 주고 이 사이에 그죠?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잴 때 그럴 때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모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트 타임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데이트 타임 모듈이라는 것은 시간을 날짜와 타임, 시각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런 모듈입니다. 날짜 형식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today, 뭐 now, 오늘 날짜, 또 현재의 시간 이런 걸 이제 활용할 때 많이 쓰이고요. 데이트 타임 밑에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라는 함수. 그래서 연, 월, 일을 주면은 연, 월, 일을 통해서 날짜를 생성할 수가 있고 또 얘도 데이트.today 이렇게 하면 현재의 날짜에 대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time 하면 시분초와 같은 시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타임이라는 것은 초로 나타냈죠. 얘는 시분초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또 데이트 타임 이것도 객체. 그래서 특정 일시를 나타낼 수 있고 now는 현재의 일시, 그 시간 아마 10분초까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합치는 함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import date time으로 이렇게 하면 date time 밑에 d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또 date.today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date.today가 오늘 날짜를 이렇게 반환해 줍니다. 이때 현재 날짜라는 것은 컴퓨터의 날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을 주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데이트를 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date.today라는 것은 datetime.datetoday라는 것은 객체 형식으로 굳이 반환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는 하고 today에다가 대입하면 이 today라는 함수 밑에 보면 이게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도 하나의 클래스 형태로 해서 는을 이용하면 또 여기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 날짜의 객체, today 객체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weekday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today 밑에 속성이 또 연도, year, month, day 이런 것들을 이 객체 점으로 해서 참조해서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연, 월, 일을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weekday 정보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요일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월화수목금토 일은 없고 이렇게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0이면 이걸 하나의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0부터 6까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위크데이가 0이면 월요일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참조해 보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자열의 인덱스로 만약에 0이 온다면 월, 1이 온다면 화, 이렇게 적용해서 요일 정보를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는 어쨌거나 숫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타임 함수도 또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트 타임의 타임과 타임의 타임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트 타임의 타임은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 인수로 hour는 얼마다, minute는 얼마다, second는 얼마다 이렇게 주면 시분초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now 함수가 있었는데 데이트 타임 밑에 데이트 타임 점 now 함수는 그죠? 현재의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죠? 얘도 이제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이 객체 밑에 점을 붙이면 여기에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month, day, hour, 그 다음에 minute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today에도 month를 쓸 수 있죠. 여기 today라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month가 있고 여기도 now 밑에도 now를 얘 얘죠.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타임 점 이렇게 now를 해보면 연, 월, 일, 시, 분, 초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타임 함수와 그죠? 타임 함수는 OS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하는 거고 데이트 타임은 시간 날짜, 현재의 시간과 날짜 개념 있죠? 그런 개념을 쓸 때 이제 주로 많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차시에는 모듈을 만드는 사용자 정의 모듈을 배우고 또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이 표준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응용될 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뭐 OS니 시스니 여러 가지 또 타임이니 데이트 타임이니 또 우리가 랜덤 함수, 랜덤 모듈 이렇게 살펴봤죠. 또 매스 모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실습에서 이 랜덤 모듈하고 매스 모듈을 응용해서 한번 또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